세연이, 현석이, 준경이, 재은이, 세연이, 재은이, 상현이, 지호.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실력 정석으로 공부를 해왔던 애들은 뭐 크게 별 난이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기본 정석이나 다른 교재도 했던 애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새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학교에서 일단 시험을 많이 봐요. 중학교 때보다는.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가 뭐 여러분들 정도 되는 애들이면 중학교 때 시험을 뭐 30분이면 한 번씩 다 풀었을 거예요. 학교 시험을. 한 50, 만약에 45분 동안 시험을 봤으면 두세 번씩 풀었을 텐데 고등학교 시험은 정작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할 거고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시험 문제가 쉬웠다 그래서 올해도 시험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난이도가 좀 천차만별이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0점 맞으셔야 돼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다 돼. 알겠어? 성실히 안 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알겠어? 수학은 누군가가 계속 성실히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야.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어렵더라도 꾸역꾸역 하시고 노트에다가 정석 딱 해서 정석 같은 거 숙제할 때 노트에다가 번호 쓰고 선생님이 예제는 거의 다 풀어줄 테지만 유제랑 연수 문제는 숙제로 내고 질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노트에다가 번호 써서 유제는 여러분들이 채점하시고 연수 문제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채점하세요. 채점하시고 모르는 거 좀 고민을 해오세요. 숙제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단원 정도 나갈 거고요. 내신 고쟁이 두껍죠. 네, 내신 고쟁이까지 포함해서 두세 단원 정도 나갈 생각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그 시간 때 놀지 마시고 가서 또 막 어울려서 입학했다고 막 넌 어디 사니? 뭐 넌 어느 중학교 나왔니? 이러지 말고 가서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할 나이예요. 그리고 학교 수행평가다 뭐 한다 그래서 학원 빠지면 못 쫓아가요. 내 수업의 난이도가 쉽지도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속도가 느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훅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요. 숙제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숙제를 안 해오면 일요일날 남겨서 다 시키고 집에 보낼 생각이에요. 알겠죠? 토요일날 남기기 힘드니까.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아, 이 매너 없는 이 학생 핸드폰 누구 거죠? 곽채은이야? 아니야? 자, 오늘 할 건 집합이에요. 이미 한 번씩은 다 배웠기 때문에 뭐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것까지 쭉 하고 싶어요. 잘 봐. 한번 해볼게요. 집합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게 해요? 집합을 우리가 이게 set, 맨지 이런 걸로 쓰거든. 자, 그럼 집합의 정의가 뭐게요? 대상을 명확히 한 것들의 모임. 요게 집합이죠. 내 말 이해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집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쓸 필요 없고요.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면 돼요. 이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에요? 빨리 와. 맞아요. 늦으면 이제 문 잠가 놓을 거야. 사람 두려운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요 반 학생들 중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들의 모임. 맞아요. 이건 집합이 맞죠? 왜냐면 한 명 나로서 유일하게 존재하잖아요. 내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건 집합이 맞아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그럼 집합의 표시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뭐였지? 그래서 하나는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였지? 조건 제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 내 말 이해하냐? 원소 나열법은 그냥 원소들을 다 나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면 되거든. 이렇게 쓸게. P.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X라는 원소를 원소로 가지는데 요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이 바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거야. 내 말 이해하냐? 이해하냐? 요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풀어볼까? 일단은 뭐 좀 더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뭐 A라는 집합이 A, B, C, D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이해하나요?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이거 다 아나요? 맞습니까?
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A, B, C. 그럼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속하죠? 그랬을 때 B를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이 관계일 때는 이지창을 쓰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C라는 집합도 있어요. A, E, F. 얘는 뭘 쓸지 다 알겠죠?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야 하나요? 이렇게 그어야 하나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문제 어떤 게 있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FA0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A0는 A의 부분집합이고요. B0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이 FA0를 뭐로 정의했냐면 요런 걸로 정의했어요. 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FB0를 뭐로 정의했냐면 이거 인버스를 이런 걸로 정의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집합이 있거든요.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를 EX로 정의했어요. 그랬을 때 FF 인버스 B0가 B0랑 다르게 되는 이 B의 부분집합 B0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한번 답을 구해볼래요? 답을 구해보세요. 노트에다가. 답을 맞추는 사람은 얘기해주세요. 자, 풀었다. 자신있게 얘기해주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문제를 써요. 야, 부분집합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설마 모를까봐 물어볼게. 야, 여기에서 내가 질문을 던질게. 첫 번째는 요 A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N개야? 오, 너무 충격적인데? 다시.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그렇지. 왜 2의 N제곱개야? 그렇지. 요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2라는 원소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세지. 맞아? 이런 건 다 알고 있지 미리. 수학의 셈이나 뭐 이런 기본 정석들에서 했잖아. 자,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런 것도 해볼까? 뭐 1과 2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2의 n-2개지. 그러니까 이 중에 원소 P개를 포함하면 요 P개를 빼주면 되지. 포함해도 n-P지. 똑같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만약에 요 원소들 중에 홀수인 원소만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n은 짝수라고 합시다. 이건 몇 개죠? 2에 n 빼기 1개? 이거예요? 2에 n분의 1? 홀수의 원소만 포함하는 부분집합. 그럼 1, 3, 5 해가지고 홀수인 게 2n 몇 개 있어요? n-1개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몇 개 있어요? 2에 n 쓴 게 2분의 n개 이렇게 나와야죠. 2n개를 2로 나눠서 하면 안 돼요? 2n개를 아니구나. 왜 2n개야? 헷갈렸어요. n은 짝수인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할 수 있지 않냐? 저거 좀 잘 봐봐. 저거 짝대기 왜 꺼놨어요? 짝대기? 어디 짝대기? 아니 F는 A0 그 안에 거기에 여기 요거? 가로 집합 안에 짝대기 왜 꺼놨어요? 이거? 네.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야. 자, 잘 봐. 잘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이거 집합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자, FA0라는 뜻은 뭐냐면 A0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A0에 속하는 원소로서 요 B에도 되도록 하는 B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FA들의 모임이 FA0야.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얘들 FA0라는 거의 원소들은 뭐냐면 요 FA들의 모임이라고.
근데 그 A는 A조에 속하는 거야. 즉 A조에 속하는 뭐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1에 대응되는 게 뭐야? 2지. 그러니까 2, 4, 6 이런 것들이 되는 게 FA0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원소날법으로 생각한다면 2, 4, 6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는 집합이라고.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속하는 원소로서 얘가 되도록 하는 A들의 모임이 F 인버스 B0거든? 이거 읽을 때 인버스라고 읽어요. 나중에 역함수랑 좀 비슷하게 읽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얘가 되도록 하는 A들의 모임이 F 인버스 B0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요게 되도록 하는, 요게 같지 않아야 된대. 요게 같지 않도록 하는 B의 부분집합인 B0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B0라는 거는 잘 봐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요 B0라는 집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의 부분집합이라고는 알고 있거든. 요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4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F 인버스 B0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응되도록 하는 A들의 모임이라며. 맞아? 근데 F 잘 봐. FA가 B0에 속해. 그래, 2가 B0에 속하잖아. 내 말 이해했냐? 2가 B0에 속하는 이게 2가 되도록 하는 A들의 모임이라며.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F 인버스 B0. 이것도 집합이야. 얘는 뭐가 될까? 1, 2지.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요거를 가지고 다시 요걸 가지고 F의 F 인버스 B0를 하라며. 내 말 이해했냐? 내 말 이해하냐? 다시 요거를 가지고 다시 F를 하라며.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속하는 어떤 A인데 그게 요 대응을 다시 시켜줘야 되지. 그럼 요 1을 대응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가 되는 거잖아. 2를 대응하면 다시 4가 되는 거지. 그럼 요 경우들에는 얘가 2와 4가 된다고. 맞아? 그럼 얘는 다시 B0라는 집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랑 B0는 같아야 돼. 이 경우에는. 맞아? 내 말 이해해? 자, 그럼 B0는 어떤 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걸까? 가 나의 질문이야. 홀수인. 아니 홀수인 집합 아니야. 홀수계. 홀수계 아니야. 이 홀수계라 써놔서? 아니야. 이거랑 별로 상관없어. 이거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자, B0라는 집합에는 뭐가 홀수로 이루어져. 홀수로 이루어진 것도 얘를 만족하긴 해. 홀수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B0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면 얘를 만족하냐는 게 나의 질문이야. B0가 1이에요? 아니? B0라는 집합 안에는 홀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까? 홀수가 적어도 한 개는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B0라는 집합을 1, 2, 4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럼 F 인버스의 B0를 쓰고 싶은데 F 인버스의 B0에서 2랑 4에 대응되는 건 1과 2거든? 됐어? 그럼 이 1에 대응되도록 하는 F 인버스 B0를 쓰고 싶어. 얘가 1이래. 얘가 1이 되는 A는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2x가 1이어야 되니까. 근데 요게 1이 되도록 하는 x가 2분의 1인데 그건 A의 원소가 아니지. 내 말 이해하냐? 그래서 1에 대응될 수 있는 요 원소가 없다고.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요거에 대응되는 이 F 인버스 B0는 1과 2밖에 없어. 내 말 이해하냐? 그럼 여기서 다시 F 인버스의 B0를 구하라며. 내 말 이해해? 그럼 얘에 해당되는 건 다시 뭐야? 2와 4잖아. 그러니까 얘가 B0랑 다른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집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적어도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홀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라는 거야. 내 말 이해하니? 내 말 이해해? 내 말 이해해? 그럼 답이 뭐야? 2에 2n에서 못 빼주면 돼?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포함해야 되니까 홀수를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그럼 뭐야? 2의 n승. 그래서 답이 이게 된다고. 2의 2n승에서 2의 n승이 된다고. 이게 답이야. 알겠어? 정리해봐. 내 말 이해해? 이해했다고 해줘.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이해 안 갔는데 이해 간 척하면 혼난다. 이해 안 가는 사람. 왜 이게 2인승이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B의 부분집합으로서 적어도 홀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고. 그 원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2n승계지. 원소의 개수가 1부터 2n까지 있으니까 B의 부분집합이 B0잖아. 그럼 2의 2n승계에서
홀수를 적어다나 포함해야 되니까 짝수만을 포함하는 경우를 빼줄 거라고. 그럼 짝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이 n승계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저게 답이라는 거야. 자, 또 질문. 이런 거 제발 시험에 나와라. 우르르 틀리게. 어려운 문제였고요. 책에 있는 문제는 쉬워. 너무 쉬운 건 좀 하고 싶지 않고. 자, 이런 거 하나 증명해 보래. 자, 문제에서 이게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를 증명하래.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런 걸 그렇지. 얘를 우리가 3단노법이라고 불러. 집합에서의 3단노법이거든. 근데 얘를 증명할 때는 사실은 이게 직관적으로 당연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그냥 느낌상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불러? 벤다그램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그냥 그림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 왠지? 그 다음에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왠지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 아, A가 C에 속하네? 오씨, 맞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얘는 사실 완전한 증명은 아니고 학교에서는 이거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요 정도만 해도 돼. 학교에서는.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책의 풀이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거야. 알겠어? 지금 하는 거는 학교 시험에서는 사실 이용될 일은 별로 없어. 알겠어? 내 말 이해하지? 그럼 어떻게 증명하길 바라냐면, 자, 이걸 증명하래.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게 무슨 뜻이니? 그렇지. 임의의 X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비읍이 아니라 얘들아. 미안해. 자, 요렇게 쓴 거거든? 자, 요게 지금, 모든을 영어로 나타내면 뭐야? 5를 거꾸로 써봐. 5 앞에 있는 A를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지. 이게 모든 X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약속이야. 알겠어? 수학자들이 쓰는 약속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알아놔야 돼. 모든 X에 대해 X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써줄게. 미안해. A에 속하는 임의 X에 대해 이 X는 B의 원소이다. 이 말 이해하니?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에 속하는 임의 X에 대해 그 역시 B의 원소가 돼야 되지. 맞아? 이해했지? 그럼 마찬가지로 B가 C의 부분집합이므로 이거 임으로 B에 속하는 임의 X에 대해 이거인 임의 X에 대해 우리가 요 X 역시 C에 속해야 돼. 맞아? 따라서 이게 결론이 끝난 거야. 이게 끝난 거야. 뭐가 끝난 거냐면 A에 속하는 임의 X에 대해 B에도 속하고 그 X에 대해서 C에도 속하니까 그 X는 따라서 결론 이 A에 속하는 임의 X에 대해 C에도 반드시 속한다. 이게 결론이 된 거지. 그럼 이 사실로부터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근데 처음 써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거든? 그리고 이렇게 쓰는 증명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일은 별로 없어. 그럼 이건 언제 보냐면 학교 경시대에서는 봐. 학교 경시대에서 이렇게 쓰라고 할 때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한 문제밖에 없어. 거의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끝이야.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기만 하면 돼. 알겠어? 우리는 다 경시대 금상 이상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이 정도는 해야 돼. 알겠어? 집합의 연산법칙. 집합의 연산법칙인데 이거 다 배웠죠?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요 합집합. 요 합집합을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U자라고 써있는 얘를 뭐라고 읽죠 우리가? U 합치다가 영어로 뭐예요? U 아는 건 뭐예요 대체? 유니온이라고 읽어요. 유니온. 알겠어요? 얘를 우리가 그래 니네가 아는 건 이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건 알고 있죠? A 합집합 B를. 그럼 우리가 이 합집합이라는 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봐. 뭐라고 쓰면 될까? X라는 원소로 가지는데 얘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으셔야 하며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하죠? 그럼 두 번째 뭐 하겠어요? 교집합 하겠죠? 교집합은 영어로 하면 뭘까요? 교집합을 뭐라고 읽어요? 이게 읽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A 교 B 이렇게 읽어요?
A 합 B 이렇게 읽어요. 자, 이 교집합은 인터섹션이라고 얘기해요. 쌤도 맨날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이제 매일매일 하기는 어려우니까 A 교흡 B라고 우리는 읽고 하겠다고 했지만 원래는 인터섹션이라고 읽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물론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여기라는 걸 알고 있죠? 이해했죠? 자, 얘도 X라는 걸 원소로 가지는데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A의 원소이면서, 그러니까 교집합은 그리고랑 연관이 되죠. B의 원소가 돼야 합니다. 내 말 이해하죠? 세 번째는 A의 여집합. 차집합을 먼저 할까요? A 차 B. 그럼 A 차 B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순수한 A만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차집합은 어떻게 읽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X라는 걸 원소로 가지는데 얘는 어떻게 쓰죠? 조건지시법으로 A에는 속하지만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은 원소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집합의 연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집합의 연산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건 0번이고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은. 이해하죠? 내 말 이해하죠? 자, 네 번째는 A의 여집합. A 여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요 U를 우리가 유니버설 셋이라고 해서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A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게 A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요 C라고 하는 거는 보충이라는 의미의 컴플리먼트를 말해요. 내 말 이해했나요? 여러분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알겠죠? 정서책에 다 써 있어요. 읽으면 알아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라는 걸 원소로 가지는데 A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전체 집합에는 속하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 요게 A의 여집합이에요. 아시겠죠? 내 말 이해하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자, 요런 기호도 있어요. 자, 준경이 이 기호가 뭐라 그랬죠? 예. 델타요? 네, 델타라고 읽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병활. 아니죠. 그거는 미분에서 배우는 거고요. 요 델타가 가지는 집합에서의 의미는 연산 법칙에서 쓰이는 안 알려줬잖아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자, 맨날 처음 들어보죠, 항상. 알려준 것처럼 그래요. 자, 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수한 A랑 순수한 B의 합집합이에요. 알겠어요? 얘를 그래서 이 나머지들의 집합의 연산으로 한번 써보면 A 차집합 B랑 합집합 B 차집합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준 거로도 쓸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 B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도 바꿔서 이거의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쓸 수 있고,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얘를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을 요 5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자, 요 4번째에서 5번째로 넘어올 때 어떤 법칙을 썼죠? 그렇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자, A 델타 B 델타 C. 자,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 책에 한번 그려보세요. 요 A 델타 B도 이렇게 된다는 거 거기다 적어두시고요. 91쪽쯤에 적어두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A 델타 B 델타 C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읽었는데 얘는 우리가 뭐가 성립하냐면, 자, 요런 법칙이 성립해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요런 법칙을 뭐라고 부르지?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알겠죠? 교환 법칙도 당연히 성립해요. A 델타 B랑 B 델타 A도 당연히 성립해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거 다 이해했죠, 그러면? 그래서 모른다고 해도 돼요. 이름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진아, 이해해요? 아,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라고. 왜 얘기를 못해? 자, 봐봐. 자, 3개짜리에 대한 대칭 차집합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A 델타 B를 먼저 나타내 볼게.
그게 순수한 A랑 순수한 B의 합집합이었거든. 이게 A 델타 B였지. 그럼 이거랑 C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하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석해 볼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보래. 자, 합집합이면 어디죠? 합집합이면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색칠한 거랑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합집합이죠. 그럼 거기서 교집합을 빼봐요. 검정색, 빨간색 두 번 색칠한 거. 여기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A 델타 B 델타 C예요. 알겠어요? 그럼 쉽게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색이 칠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집합을 4개 정도 써놨는데요.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런 건 사실 시간만 주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우리가 저런 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들을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20보다 작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를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보면 다 했어? 채점 좀 해봐. 좋아. 자,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보면 2, 3, 5, 7, 11, 13 또 뭐 있죠? 17 이렇게 있나요? 19도 있나요? 이렇게 나오죠. A라는 집합이. 맞아요? 그럼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요? B라는 집합은 1, 4, 7, 10, 13, 16, 19 이렇게 나오나요? 자, C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죠? 1, 5, 9, 13, 17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B 합집합 C의 여집합을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 결국은 요 식이 의미하는 게 A에서 B 합집합 C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A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뭘 빼면 되죠? 5 빼면 되고 또 7 빼면 되고 13 빼면 되고 17 빼면 되고 19 빼면 되니까 답은 2와 3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훌륭한 학생들이요. 11이 어디 있어요? 아, 11이 네. 나도 알고 있었어요. 훌륭한 학생들이요. 이렇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죠? 쌤은 이거 나왔으면 틀렸겠네요. 죽이고 싶다. 어떤 걸 해볼까? 이런 것도 해볼까? 자, A 집합이 2, 4,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자, B라는 집합이 3이랑 x제곱 ax 플러스 a. C라는 집합이 1이랑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문제는 뭐냐면 B가 C의 부분집합이고, 자, 나온 김에 자, B가 C의 부분집합이고 C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때 A를 찾으래.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B랑 C랑 서로 같다는 거죠. 같다는 말을 유식하게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집합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진부분집합은 무슨 뜻이죠? 자,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죠.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n개예요. 그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게요? 2의 n승에서 빼기 1을 하면 되죠. 김주희 내 말 이해하나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A를 찾으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랑 C랑 같다는 뜻이죠. 같다는 뜻이니까 요게 1이 돼야 하고 요게 3이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했죠? 그럼 그거를 써볼게요. x제곱 a 플러스 1의 x 요게 3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은 0이죠. 이해했죠? 자, 얘네들이 같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x제곱 ax a 마이너스 1은 0이죠. 됐습니까? 얘네들을 연립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족시키는 a랑 x를 다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얘네들을 빼볼까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요? 나 뭔가 잘못 썼나? 아닌데 B랑 C랑 같은데 여기 썼어.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요 식에서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a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는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a라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자, -a 빼기 1, -5는 0이니까 a는 -6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1-a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럼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인가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6은 0. 그럼 계산하면 a가 얼마죠? a가 요 마이너스 4잖아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4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때 x는 얼마예요? 3이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6, x가 3일 때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세식에 있는 x가 같은 x예요? 네. 여기서 A 집합이 쓰이지 않았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요 A-B가 4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A와 X를 구하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게 지금 4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A에서 B를 빼줬잖아. 그럼 요게 뭐가 된다는 거야? 요게 3이 돼야 한다는 건가? 아니네. 요게 3이고 요게 2라는 거죠? 맞습니까? A에서 B를 뺐더니 4가 남았다라는 것은 요게 3이고 요게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개 뺐을 때 4밖에 안 남잖아요? 내 말 이해하냐? 그럼 요 두 개 이거 아까처럼 계산해버리면 되죠? 자, 계산을 빨리 해볼까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x는 2거나 또 뭐죠?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x가 2가 됐을 때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3a 플러스 4가 2인가요?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1이니까 안 되나요? 모순이죠. 그럼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x는 2.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1, 2, 3이야. 근데 요거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요거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나열하고 싶어. 자,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은 뭐가 있어?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죠? 그럼 얘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 1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2만 가지고 있는 것도 3만 가지고 있는 것도 1과 2가 있는 것고 1과 3가 있는 것도 1, 2, 3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1, 2, 3. 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자, 이 집합의 이름이 있어요. 이 집합의 이름이 뭐냐면 A라는 집합의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멱살 잡는 애가 힘이 세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파워셋이에요. 내 말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멱집합의 정의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걔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봐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잘 생각해 봐요. 그 집합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는 잘 봐. X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X 봐. 난 뒤에 뭐라고 쓰면 돼 이게? 그치? X가 A의 부분 집합.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모든 문제집을 보면 멱집합이라는 이름은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집은 없는 문제집이 없어요. 알겠어요? 항상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럼 이 집합을 보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 쓰기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잘 봐. OX 퀴즈예요. 잘 대답해 줘요. 자, 공집합은 이거의 원소다.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공집합은 이거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것도 맞죠? 왜냐면 아까 공집합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공집합과 이 기호는 서로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얘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멱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리죠? 맞습니까? 이건 틀려? 네 번째는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자, 이거 맞는 거야. 알겠어?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 안 가요. 이제부터 이해가 안 가면 기존 담임쌤한테 전화를 하세요. 도저히 못 되겠다고. 뭐라고요? 뭐? 나라고. 기존 담임 나라고. 자, 봐봐. 어떤 게 이해가 안 가? 3번, 4번. 3번 이해가 안 가? 자, 3번은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니까 이거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이건 집합이잖아. 집합이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어.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없잖아. 이렇게 생긴 애가 없으니까 이건 원소가 아닌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아는 척 하기는.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멱집합의 원소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 알겠어? 1이 없잖아. 1이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요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원소가 되는 게 맞아. 알겠어? 이해했어? 그럼 얘를 부분집합으로 쓰려면 이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이거의 부분집합인 거야. 알겠어? 이해했죠? 자, 8번째. A라는 집합은 요 멱집합의 원소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A라는 집합 있잖아. 이게 A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어? 진짜 이해해? 얘들아, 이해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 진짜 이해해? 자, 이해해? 진짜? 다시 봐봐. 요 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집합이 요거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이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이거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말이라고. 내 말 이해했어? 자, 10번째. 자, 이거의 원소 개수는 2의 NA다. 자, 이건 맞아, 틀려? 틀려요. 잘 생각해봐. 맞지? 맞지? 이해 안 가? 자, NA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사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A 집합의 원소가 3개잖아? 맞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 8개인 거 맞잖아. 맞아?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고. 알겠어? 내 말 이해해? 내 말 이해하지? 자, 11번째. 그러면 또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냐면 거기다 다 쓴 것 같은데요? 뭐 할래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P의 PA 너무 어렵나? 하지 말자. 여기까지만 이해해볼까? 자, 여기까지만 이해해봐. 여기까지만 정리해봐. 거기다 써놔줄래? 다 썼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거짓이다 라고 했어. 이랬을 때 A랑 B라는 집합이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보기가 뭐냐면 보기가 있어. A가 무한집합이면 B는 무한집합이다. 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A가 유한집합이면 B도 유한집합이다. 세 번째, A가 유한집합이면 B는 무한집합이다. 네 번째, A가 무한집합이면 B는 유한집합이다. 다섯 번째, 난 모르겠다. 자, 이런 게 있어. 관심 없다. 5번이야? 잘 봐봐. 답이 뭐게요? 아니,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이게 질문이야. 5번 아니죠. 난 알겠다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 저거 뭐 대역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힌트를 주면 이 명제의 부정은 항상 참이에요. 자, 이게 거짓인 명제이기 때문에 이거의 부정은 항상 참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거의 부정이 뭐죠, 미나? 모든 X에 대해서 fx, gx의 곱은 항상 0이다. 이게 부정이죠. 그건 항상 참이라고요. 그럼 그게 참이라는 사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뭐게요? 자, 생각해봐요. 얘들아, 생각의 흐름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하는 수학을 다니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수학 패주마 이렇게. 우리 학원 부제가 있어요. 숙제 안 해오면 폭력 쓰는 수학 패주마 뭐 이러면서.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패는 거예요. 자, 뭐가 되게요 답이? 자, 부정이 항상 참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fx, gx는 항상 0이다. 이건 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의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참이라는 얘기는 답이 뭘까요? 몇 번 뭐 얘기해줘. 괜찮아. 틀려도 돼, 얘들아.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몇 번. 괜찮아. 틀려도 돼. 자, 풀면 전화해. 그러면 집에 가 있을게. 자, 답이 뭐게? 쌤, 어? 무한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한 무한이랑 유한 무한이 똑같은 거라고? 무한 유한이랑 유한 무한이 똑같은 거냐고? 아니야. 유한 2면 이거다. 이거랑 이건 전혀 다른 거야. 이거 2면 이거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기도 해. 수는 기출문제기도 해,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아, 그래요? 얘네가 더 선배네요, 얘가. 98년도 막 이럴 때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형 기출문제니까 다 맞출 수 있어야죠. 그래야 미래형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 줘. 괜찮아. 틀려도 돼. 뭘까? 남학생들한테 물어봐야지. 상현이 뭘까? 모른다고 하지 말고 괜찮아. 틀려도 돼. 재현이 뭘까? 그래서 용기 있게 얘기해 줘. 집중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뭘까 답이? 1번 왜 이유를 얘기해줘. 느낌적인 느낌이야? 자, 잘 생각해봐. 자, 1번이 답이 되려면 A가 무한집합이라고 했을 때 B도 반드시 무한집합이 돼야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의 부정이 아까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fx, gx의 곱이 항상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항상 0이라는 거는 fx가 0이거나 또는 gx가 0이니까 둘 중 하나만 0이 되면 돼.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려면 a가 무한집합이래. 그럼 b라고 하는 거는 유한집합이어도 공집합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a가 무한집합이라 했으니까 모든 x들에 대해서 이미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gx는 0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3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왜 4번은 안 되고 3번은 될까요? 4번이 방금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안 돼요. fx가 무한집합이면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fx가 0이기 때문에 이 b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든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집합이면 b라는 집합은 유한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집합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하세요? 근데 A가 유한집합이면 모든 X들에 대해서 얘를 반드시 만족해야 되니까 B라는 게 반드시 무한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B가 유한집합이라고 앞에 써 있었죠? B가 유한집합이면 A는 반드시 무한집합이 되어야지만 이게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이해 안 가는 애들이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진아 이해했나요? 네. 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자, 모든 x들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 무한집합이란 얘기예요. 자, 얘를 만족하는 x가 무한집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x를 다 집어넣어도 다 항상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자, 얘가 0일 때는 얘가 0인 게 만약에 유한집합이야. 그럼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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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답이 3번밖에 안 돼. 알겠어? 이해했어? 네. 네. 질문 있어요? 아, 이해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나요? 넘어간다. 지운다? 정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정수 없는데 살짝 적어두면 안 돼? 정수 없으니까 얘들아, 얘를 이게 거짓이다 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가 A나 B 중에 어느 하나가 유한집합이면 나머지 하나가 무한집합이다라는 논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내 말 이해해? 그걸 정리해두라고. 그냥 이걸 보기 다 써놓고 답 3번 이렇게 체크해놓지 말고 이 문장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 논리가 뭐냐면 A, B 중 어느 하나가 유한집합일 때 나머지 하나가 무한집합이다라는 논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어? 못 맞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근데 수학만 1등급이면 다 1등은 맞아야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인정할 수 없어. 1등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지 마, 박채은. 1등 안 나온다고? 안 나오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 여기서 A, B를 구하래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하지 말라고. 너 일로 와.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일로 앞으로 보는데 앞으로 고정 좌석으로 한다. 자, 얘를 만족하는 A, B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를 이용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그럼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죠. 자, 이걸 모르는 애들은 없죠. 자, 근데 합집합한 게 모든 실수래요. 그러면 수직선 상위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3보다 크다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 교집합한 게 3과 4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4라는 것이 여기 있고 뭐 교집합해서 이런 식으로 돼야겠네요. 그러면은 이거의 실근이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뭐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게 베타가 돼야 한다는 느낌이 있죠. 맞습니까? 알파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호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도 색이 칠해져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B를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인데 일단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합집합할 때 실수 전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알파도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라는 거죠. 그럼 A, B가 나오네요. 두 군의 합이 3이죠? 그래서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겠죠?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 가나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x가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야. 그러면 x분의 12도 자연수의 원소의 집합이다. 이거 2다. 를 만족하는 요 집합의 개수를 구하려. 자, 근데 나온 김에 얘기를 해주면 지금 여기 n이라고 썼잖아요. n을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수를 나타내주는 건 n인데요. 요 집합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썼냐면 집합은 사실 굵게 나타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대문자로 쓰는데 그 집합을 굵게 나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굵게 나타내 볼까요? 어느 정도 굵게 나타내야 되죠? 되게 굵게 나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잉크가 낭비가 되죠. 그래서 잉크가 낭비되기 때문에 칠판에다 수업을 하는 어느 학 교수가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체 이름이 있어요. 글씨체 이름. 요 체 이름은 굵게 한다라는 글씨체, 볼드체거든요. 얘는 이제 칠판에 쓰는 글씨체, 블랙보드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쓰고요. 자, 정수의 집합은 어떻게 쓰냐면 Z라고 쓰죠. 자연수를 내추럴 넘버라 그래서 n이라고 쓰는 거 알죠? 자, 그럼 정수는 왜 Z라고 쓸까요? 옆으로 뒤집.
정수가 아니라 얘는 우리가 Z는 독일어예요. Z는 독일어에서 여러분 책에 보면 잘렌이라고 써요. 잘렌. 여기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정수가 아니라 잘렌 이렇게 읽고 독일어예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자연수 정수 그 다음 뭐요? 허수. 유리수 있잖아요. 유리수. 쿼션트 넘버. 그래서 유리수라고 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허수. 허수 전에 뭐가 있어요? 유리수 다음에 무리수 있죠? 무리수는 P라고 써요 보통. 근데 무리수를 영어로 하면 이레이셔널 넘버인데 그냥 P라고 씁니다. 왜냐면 그 I가 나중에 나오는 허수의 집합과 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이미지 넘버. 그 다음 복수수 집합, 컴플렉스 넘버. 오케이? 하나 빼먹었는데 실수 집합, 리어 넘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호로. 아시겠죠?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근데 Q에 그 어떻게 쓰? Q를 쓰고요. 그냥 이게 짝대기 아무 데나 슬쩍 그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나타내는 게 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저 집합의 개수가 몇 개게요? 네? 자, 이 문장을 만족하는 게 뭐냐면 자연수의 원소면 x분의 12도 자연수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1이 들어가 있으면 12도 반드시 원소죠. 맞아요? 2가 그럼 빨리 세봐. 6개 아니야. 빨리 세봐. 몇 개야? 저거 못 세면 안 돼. 빨리 해봐. 일곱 개? 8개? 정확하게 얘기해줘. 7개? 세 개 남았는데 왜 내가 고쳐와? 여기지? 3개 남았어. 이거 74개 아닌데? 그 n이 50일 때는 50까지 24개야? 101분의 50의 제곱 2500이잖아. 그럼 25개잖아. 아닌가? 100일이니까 24개, 0부터니까 24까지 25개. 오케이? 0부터구나. 그 다음에, 저기, 100일까지는 다 각자 하나씩. 그래서 76개. 76개, 맞아. 오케이. 2개는 해와. 네. 이거 9개 틀린 것 같고. 양의 약수의 곱을 잘 생각해봐. 24를 예를 들어서 해봐. 24가 1 곱하기 24도 24고 2 곱하기 12도 24야. 그러니까 24에 양의 약수의 개수에 뭐 하면 돼. 자, 몇 개? 7개. 7개가 아니죠.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자, 원소 개수가 2개인 걸 따져보면 3, 4, 그 다음에 2, 6부터 해야 되나요? 2, 6 이렇게 써줘야 돼요. 두 번째는 원소 개수가 4개인 것도 있죠. 1, 2, 6, 12 그 다음에 1, 3, 4, 12 2, 3, 4, 6 원소 개수가 6개인 것도 있죠. 1, 2, 3, 4, 6, 12 하나 또 뭐 있어요? 항상 부분집합이 되는 거 뭐 있어요? 공집합. 그래서 8개예요.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면 7개고요. 내 말 이해하죠? 이런 것들은 셀 수 있겠죠? 지워도 되죠? 여기 뭐 책이 있는 거니까. 숙제하다 보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봐봐. 이런 것도 있어. 가, 내일 봐. 자,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이하다. 얘를 우리가 집합 a, b, c, d로 나타내 보래. 자, 어떻게 될까요? 얘를 우리가 집합 a, b, c, d로 나타내라는 게 문제예요.
자, 얘는 지금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잖아요. 김주혜 나한테 물어봤었잖아요, 이 문제. 얘기해 보세요. 나 이거 되게 잘 기억해요, 이런 거. 제가 빡빡빡 우겼어요. 합집합이 아니냐고. 뭔지도 모르네요, 쟤는. 자, 얘는 우리가 요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무슨 집합이게요? 교집합. 교집합이죠? 그럼 1번 부등식은 뭐냐면 fx가 0보다 크니까 그냥 1번을 나타내주는 건 집합 A죠? 이해했습니까? 자, 2번을 나타내주는 건 뭘까요? gx가 0보다 이하죠? 이랑 게 합집합. 자, 0보다 이하예요, gx가. BD. B의 교집합, 아니 B의 여집합에 여집합이죠, B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을 나타내주는 부등식은 B 여집합이요. 그럼 우리가 나타내주는 거는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이라면 그럼 A교 B의 여집합 이렇게 쓰거나 A차 B로 쓰시면 되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 fx, gx 곱한 거. 요게 0보다 작대요. 얘를 우리가 이 ABCD로 나타내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내게요? 자,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거나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거나 맞죠? 이렇게 되면 되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를 만족한다는 건 fx가 0보다 작을 때 gx가 0보다 크거나 그리고죠.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fx가 0보다 클 때 gx가 0보다 작거나 얘를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내주라는 거죠. 그럼 fx가 0보다 작으면 뭐죠? fx가 0보다 작으면 이거와 이거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fx 0보다 작은 건 a 합 c의 여집합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gx가 0보다 큰 거는 교집합 b죠.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했죠? 자, 이 두 번째는 fx가 0보다 큰 건 그냥 a예요. 그리고니까 교집합으로 썼죠. gx가 0보다 작은 건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다시 비합 D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근데 1번 또는 2번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집합이죠. 맞아? 얘 또는 얘니까 이거 둘이 합집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나타내주는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라고 하면 A 합 C의 여집합 교집합 B 이거의 합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D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 말 이해하죠?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우리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해보고 싶은 이런 건 뭐죠? 쌤 변태. 자, 집합의 분할이라는 걸 가르쳐 줄게요. 집합의 분할. 왜요? 자,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들으라고 하니까 귀를 쫑긋하는 거야? 다시. 이 집합을, 잘 들으라니까 귀를 쫑긋한 거 아니야, 방금? 자, 다시.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 A, B, C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몇 개의 합집합으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단 그 집합들은 서로 소여야 되면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자,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A교 B가 이렇게 쓰면 서로소야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서로소 아니야. 이건 서로소가 아니라는 뜻이야. 알겠죠? 이해했죠? 자, 다시 내 질문이 뭐였냐면 A, B, C라는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몇 개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내 말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자기 자신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A, B랑 C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A, C랑 B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A, B랑 그 다음에 C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얘를 또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A, B, C 요 하나 뭔 소리야? 똑같은 거잖아?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거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BC하고 A하고 똑같은 거 썼나요? 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쓰는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기호가 뭐냐면 얘의 기호는 S라고 쓸 거예요. 자,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 집합을 한 개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 내 말 이해했어? 자,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서로 소인 한 개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게요?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S 3, 2 이렇게 쓴 거죠.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서로 소인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S32가 3이라는 뜻이고요. 얘가 1이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뭐게요? 그럼 S3, 3이죠. 이해했어요? 얘도 한 개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SNK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서로 소인 K개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예요. 단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닌이에요. 내 말 이해했어요? 다시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 집합을 K개의 서로 소인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SNK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주혜가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제호 얘기해 보세요. 요거 1번 해석. 뭐야,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자. 상현이 얘기해 보세요. K개의 서로 소인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라고요. 일단 지금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적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외우라고. 내 말 이해했어? 김준경 다시 얘기해봐. 네, 그러니까 그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을 k개의 서로 소이면서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k개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n개 맞는데 한 줄로 다다다다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k개의 서로 소인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라고. 알겠어? 이게 나중에 가면 사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서로 다른 공 n개를 같은 상자 k개의 빈 상자가 없이 집어넣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다시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같은 상자 k개의 빈 상자가 없이 집어넣는 경우의 수라고 봐도 무방해요. 써놓으세요. 두 개 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박찬 이해했나요?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정리해. 뺀질뺀질 대지 말고. 자, 이건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이 수학과 뒷부분에 있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이 부분까지 언급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자, 다시 첫 번째가 뭐였죠? 서로 같은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k개의 서로 소인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공 n개를 같은 상자 k개의 빈 상자가 없이 집어넣는 경우의 수. 그 둘이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의미한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SN1. 요건 값이 얼마게요? 그렇죠. 얘는 하나죠. 원소가 n개짜리인 집합을 한 개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 내 말 이해했어요? 자, SNN은 얼마게요?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얘도 한 개죠. 왜죠?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n개의 합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원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각 집합마다 원소가 다 하나씩이면 되지. 맞아? 그래서 한 개야. 이해했어? 세 번째. 이거 맞춰야 돼 이제. SN n-1. 이거 어떻게 되게? 왜요? 한 개씩.
뭐라고? 열어 다시. 그러니까 응. N개가 있으니까 응. N개들을 한 개씩 응. 놓고 한 개씩 미리 논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자, n개의 원소가 있는데 n-한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고 싶어. 그럼 어느 한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돼? 마이너스 아니지. n-한 개의 집합으로 분할할 거라고. 한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지. 원소가 n개야. 집합은 n-한 개야. 어느 하나의 집합에 원소가 두 개고 나머지들은 다 하나씩이어야 되잖아. 자, 집합이 있어. 집합이 n-한 개로 분할해야 된대. 그러면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n-한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고 싶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첫 번째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A, B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1, 2라고 해봐. 1, 2. 1부터 n까지 원소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들은 원소가 하나씩 있어야지만 요 전체 개수가 n-한 개가 될 거 아니냐. 내 말 이해했냐?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말 이해하니? 내 말 이해 못하니? 다시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이게 1번, 2번 쭉 해서 n-1번짜리 1번까지 이 집합으로 분할하고 싶다고. 그럼 어느 하나의 집합에는 원소가 두 개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내 말 이해해? 내 말 이해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원소가 n개인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을 n-한 개의 집합으로 나눌 거라고. 그럼 한 집합만 원소가 두 개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소가.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몰라? 뭐야, 말을 해! 안다고? 그럼 이 집합 하나만 원소가 두 개가 들어있다고. 그럼 n개의 원소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여기 집합에 넣는 경우의 수가 될 거 아니냐. 그게 몇 가지게? NC, NC이지, 그렇지. NC예요. 자, NC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n-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지금 원소가 n개가 있는데 n-한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고 싶으면 한 개의 집합에만 원소가 두 개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원소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이 집합의 개수랑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끝판왕 SNE. 이번에 땡. 이분의 n개 아니냐고요? 자, 두 개,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자, n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을 두 개의 집합으로. 근데 얘네 둘이 합집합하면 원소가 n개짜리가 돼야 돼. 그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잘 봐요. 여기 지울게요, 밑에 거. 여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n개의 원소 중에 1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1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원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와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1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모든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반드시 와야 돼. 자, 여기는 1, 3이 만약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 왔다면 요 B에는 1, 3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원소들을 모두 다 가진 집합이 와야 돼. 내 말 이해했어? 자, 여기에 근데 마찬가지로 또 뭐도 있냐면 여기 집합에도 1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집합이 왔어. 그럼 여기는 1만 오면 돼.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어? 그럼 이 왼쪽에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게? 이 왼쪽 왜지?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면 얘는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A의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빼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빼기 2야. 내 말 이해하냐? 그래서 이거를 뭐로 나눠야 돼? 자, 이거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중복되잖아. 그렇지. 2로 나눠야 되지. 맞아? 그래서 답은 2의 n-1 빼기 1개야. 내 말 이해하냐?
그리고 니네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참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만약에 모르면 또 가르쳐주면 되거든? 왜냐면 시간이 많아. 중학교 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다음번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일하게 수업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생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니네가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진도를 쭉 나가서 기하까지 끝나 학원에서. 그럼 고3 때는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하면서 면접 대비해야 돼. 알겠어? 시간이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요번에 모르면 나는 이거를 영원히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어야 돼. 알겠어? 그거를 그 마인드를 잊지 마. 알겠어? 내 말 이해하냐? 정리해봐. 1번, 2번 정리했어? 요 계산하는 방법 알겠어? 정리해봐. 이거 정리했으면 한 문제 더 풀어볼까? 싫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자, 이거 뒤로 하나씩 여기 옆으로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뒤로. 요거 다 풀면 유제 풀 시간을 줄게. 풀어서 검사 맡으세요. 이거 다 정리했으면 지금 나눠준 프린트 푸세요.